한 1년 넘게 만이죠. 아,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김사부님 네.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왜냐면 예. 보고 싶었습니다. 아, 예. 시장이 이렇게 되니까 아, 그렇죠. 찾게 됩니다. 예, 예. 저를 진짜 꼭 불러줘야 되는 게 네. 제가 과거에 출연을 해서 네. 여기서 한 얘기가 있잖아요. 아주 네.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그 썸네일로도 하셨잖아요. 걸어놓으셨잖아요. 어디선가 독버섯이 자라고 있다. 네. 이 얘기로 썸네일 걸으셨고 제가 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 거의 벌어졌잖아요. 그런 일이. 나 맞춘 거 아니에요, 그럼? 하락의 속도가 진짜 빠른 것 같습니다. 정말 가파른 그렇죠. 데들이 네. 있는데요. 현재 네. 시장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 정말로 올 게 왔다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뭐 예전에 전망이랑 틀리다 뭐 이런 얘기 또 막 욕하고 뭐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예. 네. 근데 그때도 제가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위험 요소들은 보이지는 않지만 매우 많은 위험 요소들이 보이는 그런 시장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위험을 대비하는 그런 투자는 해야 될 때가 확실히 왔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일이 진짜로 이렇게 벌어진 거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저도 금리가 이렇게까지 많이 오르고 이렇게까지 빠르게 오르고 이럴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저도. 예. 그런 일은 몰랐지만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는 건 너무 분명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일이 진짜로 벌어지게 됐다. 금리 때문이다 아니다 또 왈가왈부 하는 네, 분들도 네. 많이 있습니다. 네. 두 가지 요소가 다 겹친 거죠. 일단 규제가 계속 겹겹이 쌓여 있었고 네. 정말 꼼짝 못하는 정도 수준까지 와 있었잖아요. 네. 사실. 그런데도 시장이 이제 강세로 가고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투자 심리가 살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사도 더 높은 금액에 사줄 사람들이 존재하고 이런 거를 이제 버텨왔던 거죠. 그러니까 막말로 말해서 13%의 취득세를 내고 내가 사도 그 13%의 취득세를 내고 또 다른 사람들이 사줄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그러니까 그 자체가 되게 이상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 자체가.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금리가 딱 때려지니까 외부 충격. 그때도 제가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이런 상황인데 외부 충격이 없다라는 가정하에서는 이와 같은 상승은 아니고 상승률은 줄어들 거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외부 충격이 있으면 상황이 틀려진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외부 충격이 온 거죠. 지금 금리 인상이라는 것이 뭐 우리가 자체적으로 야 금리 인상해야 되겠다 이렇게 올린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미국 때문에 결국 따라서 올려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올리게 된 거잖아요. 이거 완전히 외부 충격이죠. 그런 외부 충격이 오다 보니까 당연히 겹겹이 쌓여있던 그런 규제가 바로 진짜 효과를 내는 주택을 하나 사는데 13%씩 13.2%씩 취득세를 내고 산다는 게 말이 돼 하는 생각이 이제 확 들기 시작한 거죠. 뭐 10억짜리 사는데 1억을 취득세로 내고 산단 말이야. 이게 말이 안 된다 이런 게 이제 느껴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되면서 가격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저희가 방송이 1월에 나갈 것 같은데 1월에도 추가 규제 해제가 발표될 거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앞으로 시장 상황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나마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이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규제는 이제 계속 완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규제가 완화돼도 많은 전문가들도 지금 그런 식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네. 규제가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뭐 부동산 시장의 화끈한 반등 이런 것들은 지금으로서는 없을 것 같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보여져요. 개별 아파트별로 네. 하락의 폭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꼭 내가 투자한 것만 왜 더 빠지지? 이런 생각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죠. 소유 효과의 반대와 좀 비슷한 거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원래 내가 갖고 있는 건 더 좋아 보이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반대로 또 내가 떨어지는 것들은 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귀하다 보니까 그 충격이 더 크게 느껴지는 그런 심리적 효과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구체적인 이유들을 들자면 없는 건 아니긴 해요. 일단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더 많이 떨어진다라고 느끼냐면 지금 시장에서도 이제 보여지는 거지만 확실히 많이 오른 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많이 오른 게 떨어진다는 건 뭐겠습니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열광했던 것들이거든요. 대부분. 그러니까 대중들은 많은 사람들이 열광한 걸 사지 조금 소외되면서 가치 있는 거를 찾으려고 하진 않는단 말이죠. 많이 올라간 걸 샀으니 당연히 많이 떨어지는 그 부류에 일단 속한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요. 예.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비슷한 건데 뭐 많이 오른 거, 그러니까 많이 대중들이 선호하는 걸 사기도 하고 그거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뭔가 내가 사고는 싶고 근데 그렇게 좋은 것들은 못 사겠고 비싼 거 못 사겠고 그럼 어떤 거를 사냐면 또 싸기만 한 걸 사요. 가치 있는 거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지 자금에 맞는 싸기만 한 걸 샀단 말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러면. 지금 좋은 것도 떨어지는데 나쁜 건 더 떨어지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비교적 싸면서도 가치가 있는 걸 샀는데도 떨어지는 것도 있긴 있어요. 예. 근데 그런 거는 일부긴 하지만 영향을 받는 거죠. 분위기에 영향을 받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지방 도시의 핵심적인 데들 그리고 물량이 많지도 않은 데들도 지금 같이 영향을 받거든요. 이런 데들은 사실은 정말 그야말로 분위기 영향이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체력 자체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인구가 많이 받쳐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데들은 만약 예를 들어 물건이 한 평수 3개 있었는데 5개 이 정도만 늘어나도 굉장히 충격같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분위기 때문에 밀린 데들도 일부 보여지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여져요. 이제 시작도 안 했다라고 네.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 잠깐의 보합이다, 잠깐의 네. 눌림목이다. 그래서 뭐 상저하고 예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23년 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이제 다 포지션이 다릅니다. 그렇죠.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확실히 이제 침체장은 왔다라는 거는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보아도 나오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도 얘기한 외부 충격이 없다면이라고 가정을 했었다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근데 지금 외부 충격이 있는 게 이제 기정사실화 된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사이클이 꺾인 거예요, 완전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침체장에 들어섰다는 건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건 그렇기 때문에 뭐 눌림목이다, 뭐 빠른 반등이다 이런 일은 없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꾸로 2015년부터 부동산 가격이 막 상승했잖아요. 그때는 사이클이 바뀐 거거든요. 이제 상승으로 돌아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금방 뭐 어떻게 된다 이런 얘기가 너무 바보스러웠던 예측이었던 것처럼 그때는 이제 그 오랫동안의 그 침체를 벗어나서 그동안 오랫동안 침체를 또 벗어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잖아요. 금리도 낮아졌고 그동안 물량도 너무 없었다. 이런 게 하나 이유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분위기가 바뀌면서 된 거기 때문에 네. 이러면 이제 굉장히 사이클이 또 오래 가는 거거든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지금은 너무 오랫동안 올랐고 규제도 너무 중첩돼 있고 금리도 금방 내려올 것 같지 않은 상황이고 그러면서 이제 심리는 이제 꺾여지는 거고 사이클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침체장의 초기에 들어섰다. 라는 거는 이제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알아둬야 될 건 뭐냐면은 예. 이제 침체는 틀림없어요. 침체는 틀림없는데 다만 지금 너무 급격하게 침체가 되는 바람에 투자성이 있는 대상도 같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런 애들은 살아나죠, 이제. 원래도 시장에서는 한 20% 정도밖에 투자 가치 있는 것들이 없어요, 존재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80% 되는 게 다 투자 가치가 있진 않단 말이죠, 기본적으로. 네. 원래도 20%인데 그 20% 되는 것들이 상승장 때는 80%쯤 되는 애들이 다 올라가니까 와, 다 80% 되는 애들이 다 보석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지금 다 아니라는 게 이제 밝혀진 거고. 근데 이제 지금은 확 줄어가지고 한 5% 정도, 지금도 오르는 애들이 있잖아요. 강남 부동산 같은 뭐 지금도 최고가 찍었다 막 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여전히 남아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애들은 너무 비싸서 못 들어간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 5%만 가치 있는 애들이 아니고 나머지 한 15% 정도 되는 애들도 가치 있는 애들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도 지금은 시장의 영향에서 이렇게 확 죽어져 있는 거죠. 근데 얘네들은 이제 살아난다 이런 얘기죠. 얘네들은 이제 2023년도에 차츰차츰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그 20%는 왜 걔네들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걔네들은 왜 올라갈 수 있냐면 투자 가치 있는 20%를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네. 그 20%를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바닥을 찍었다. 그 근거는 도대체 뭐냐? 역사적인 근거가 일단 제일 우선이 되는 거고요. 30% 정도 되면은 이제 거 이상 이제 충분히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라고 인식한다라는 거죠. 역사적으로 봤을 때. 네. 그렇다는 거고 이것도 무시할 수 없는 게 심리적인 부분이거든요. 절대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럼 왜 그러냐면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그 정도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상의 손해를 감수하기는 너무 힘들어요. 이 정도 가지고 팔아가지고 하느니 그냥 내가 버텨버리겠다. 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걸 못 버틴 사람들이 이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미 다 이제 빠져나갔고 이제는 더 이상 떨어지는 건 난 못 버텨 하고 한 사람들만 버틸 수 있는 사람들만 남아져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 왔다 이거죠. 안 떨어지는 거죠 이제. 그럼 안 떨어지면 뭐겠어요 그럼? 결국은 이제 빠른 속도로는 못 올라가고 왜냐하면 매수자가 사줘야 되는데 매수자가 안 사주니까 빠른 속도로는 못 올라가고 완만하게 그러니까 바닥은 다지는 그런 형태가 된다 그런 얘기죠. 다시 말해 내려올 만큼 내려왔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일단 그거를 좀 실무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무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자꾸 뭐 가격이 뭐 무슨 PIR 대비해서 뭐 몇 프로다 뭐 이게 너무 비싸다 뭐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시장의 가격을 형성하지 않아요. 사실은 결국 시장의 가격을 형성하는 건 매도자 매수자의 힘겨루기예요. 결국은 그렇잖아요. 매도자가 안 팔면 없는 거예요, 물건이. 그럼 매수자가 견디다 그거 꼭 사고 싶은데 견디다 못해서 사면은 그게 가격인 거예요. 이런 실무적인 시각으로 봐야 되는 거지 이게 무슨 뭐 대비해서 비싸다 뭐에다 이렇게 되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그렇게 생각하면은 매도자 입장에서 봤을 때 나 이 가격에는 이제 안 팔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일단 가격이 내려왔다라는 거고 거기에 이제 금리까지 이제 더 올라가지만 않으면 만약에 더 오른다면 여태까지 못 견뎌서 팔고 나간 사람보다 또 못 견뎌서 팔고 나간 사람 또 생기겠죠. 근데 금리가 일단 최소한 더 올라가 주지만 않는다면 못 견뎌서 판 사람들은 거의 다 나갔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버틴다는 얘기고 거기에 규제까지 완화되고 보유세가 또 줄어들고 그러면 더욱더 버틸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매도자가 버티는 거죠, 일단.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매수자가 버티다가 아예 안 되겠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가격이 형성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굉장히 큰 하락을 예상하시는 분들은 이제 많이 근거를 대시는 게 주택가격 부담지수하고 PIR을 많이 드시는데 그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런 분들 보면 정말 답답한 생각이 실무를 해봤는지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이제 실무를 해봤다는 말의 의미는 무슨 공인중개사 뭐 이런 걸 해봤다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 진짜 시장에서 어떤 이유로 사고 파는지를 좀 봤는지를 좀 물어보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그거 맨날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 차트 보고 얘기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사람들이 사고 어떤 사람들이 팔고 어떤 욕구에 의해서 사고 어떤 욕구에 의해서 파는지를 잘 알고 있는지 좀 물어보고 싶어요.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절대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어느 정도의 적정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거 부동산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욕망과 오히려 더 관련이 있어요. 내가 이런 거를 갖고 있고 싶다, 안 갖고 싶다라는 어떤 욕망과 더 관련이 있다고요.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부동산이라는 것이 이렇게 널려 있을까부터만 생각하면 돼요. 그렇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어떤 지역이든지 그 아파트를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가지고 싶어하는 데가 여기 있고 다른 아파트들이 있다 그러면 야 저기 뭐 못 가도 뭐 나는 여기 가서 그냥 살면 되고 뭐 집에서 살기만 하면 되지. 인간의 욕망이 절대 이렇지 않아요. 아주 저 위에 있으면 내가 포기하지만 약간 내가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럼 계속 그거를 꿈꾸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고 그걸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이거 다 사람들이 꿈꾸는 줄 아는데 내놓습니까? 안 내놔. 그러면 그거 비슷한 데를 만들면 될 거 아니야. 만들 땅이 있어요? 없어. 그럼 어떻게 되냐고요, 그럼. 결국 이런 구조가 좀 더 실무적인 구조고 현실이라고 얘기해. 그런데 이게 소득 대비해서 비싸다 뭐하나 해가지고 사람들이 팔아지는 그런 상황이냐고요. 절대 그렇게 안 돼요. 작년 영끌 상황을 보더라도 이게 약간 싸다 비싸다의 판단보다는 참다 뭐 약간 이런 게 조금 더 그렇죠. 컸잖아요. 그렇죠. 공포감이 또 더 자극이 된 거죠. 뭐 이제 가치 같은 걸 판단하기보다도 계속 올라갈 거다라는 공포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본인이 이제 매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뒤늦게 이제 참여하게 되고 뭐 무리해서 참여하고 이렇게 된 거긴 한데요. 그런 분들은 좀 안타깝긴 하죠. 지금 같은 상황에 너무 리스크 개념.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것이 방금 전에는 욕망이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렸지만은 욕망만이 있는 게 아니라 부동산은 투자 자산이라는 본질적인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투자 자산이라는 건 반드시 이렇게 오르고 내릴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런 개념을 전혀 또 이해를 안 한 거죠. 욕망이라는 개념만 생각을 한 거죠. 내가 가지고 싶은 거 사면 되는 거지. 내가 거기서 그냥 살면 되는 거지. 무슨 문제가 있어? 라고 이제 이렇게 부동산의 너무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달려든 사람들의 패착이 돼버린 거죠.